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선거전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예, 공식적인 유세 활동을 시작하신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바닥 민심이 어떻던가요? 네, 조금 전에도 관악 봉천 사거리 서울대 앞에 젊음의 거리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바닥 민심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제와 그제에 걸친 토론회를 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첫 서울 여성시장이 돼서 가능성의 서울, 유리천장을 깨는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예, 바닥 민심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론조사 수치에서는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박영선의 서울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박영선의 서울 선언은 2%씩 따박따박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개선해야 될 것, 또 잘못되었던 것을 보완하는, 또 제가 낸 정책 가운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으로 앞당기자라는 건의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어제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한, 장기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 분양, 아파트 특별 분양을 5%로 늘리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돌봄 2배, 돌봄 시장이 되겠다. 아이들의 1:1 맞춤 돌봄 시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공공 재개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미리 여쭤보는데요. 그 공공 재개발에 민간도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네. 지금까지의 당 기조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서울 선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서울의 모습,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개발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 21분 안에 수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간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만 맡기면 민간이 수영장 짓고 도서관 짓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공시설은 서울시가 하고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아파트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공공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인간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공공과 민간의 공동 참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그 집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문제에도 어떤 변화를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10%대에서 묶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공시지가의 그 상한선이 10%대로 묶이게 됩니다. 저는 시장이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늘 예측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네. 예. 아까도 잠깐 그림이 나갈 때 보니까 또 나오던데 그 겉옷 입으셨던 파란색 겉옷 있잖아요. 거기서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냥 성함만 딱 붙어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어서 파란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그게 아마 디자이너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파란색 자체로서 그냥 보여줄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TV 토론 얘기도 좀 네. 잠깐 여쭤볼게요. 선방했다라는 말도 뭐 들리긴 하지만 박영선 브랜드는 없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 공세만 치중했다는 말도 사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됐다라는 그런 증거일 겁니다. 오늘도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TV토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TV토론에서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고요. TV토론 보니까 그 내곡동은 정말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예. 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셨잖아요. 그런데 잔금일이 보궐선거 뒤인 6월로 나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은 논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고요.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곡동 땅에 얽힌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마타도와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론을 받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 기간이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러는 날짜가 6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것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물타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 네.